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저희 홈페이지 기능 개선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당부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구축에 관한 부분도 일부 있고 박물관 홈페이지에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웹 접근성에 관한 부분 향상하시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구축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업데이트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 부속 홈페이지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도 부속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주셔서 관련 부서들에게도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기관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좀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몇 군데가. 좀 한번 체크를 해주셔서 그냥 말씀만이라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물론 체크를 하겠지만 이 데이터들이 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안 되는 부분들은 전체 부서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각 팀에 이 본인들 업무를 업데이트하거나 전달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누군가 전담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들이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자매결연 관련해서 저희 지자체 자매결연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 우리 협치과장님. 네, 신안하고 제천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좀 와닿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연 이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확대가 되었나요? 어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무원들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 각 부서의 부서장들하고 해서 신안을 다녀와서 그쪽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교류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양 시가 단체가 올해 좀 더 활성화하자는데 공감을 해서 올해 신안에서 좀 와서 저희 쪽에 한번 와서 교류 담당 공무원들도 와서 저희 쪽도 한번 둘러보고 저희 의견도 한번 청취하기로 좀 얘기를 했고요. 현재 신안 같은 경우에는 그 각종 관광지라든가 그 시설물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내면 그 전액을 상품권으로 현재 거기 지역 상품권을 그 페이백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농수산물의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신안에 있는 걸 활용을 하고 있고 제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작년에 5개 단체장님들하고 저희 주요 저 국장님하고 이제 저희 부서하고 같이 가서 그쪽에 담당 국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또 논의를 했습니다. 제천도 올해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고 제천에서는 현재 조례 개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각종 뭐 시설물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잖아요. 그 모노레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좀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 할인율을 정하는 것을 조례 상반기 중에 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광뿐만 아니고 농특산물, 또 공무원들 교류 이런 거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예년에 비해서 좀 더 활발하게 좀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것에 맞춰서 좀 활발하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많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같이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교류 도시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고 계신 거죠, 인근 지역들. 그래서 저희가 각 광역 도별로 일개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맺는 걸 이제 원칙을 해서 지금 충남 쪽에 올해는 저희가 이제 공주 쪽하고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경남 쪽에는 안동이나 뭐 예천 쪽에 또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 도별로 광역 시도별로 한 군데씩 올해 이제 교류해서 점진적으로 교류를 늘려가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진행되는 대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인데요. 민원행정 팀인가요? 저희 혼인신고 시에 선물 증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극기 세트를 증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태극기 말고 다른 선물을 이렇게 생각하신다거나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법도 검토해야 되고 해가지고요. 아직은 뭐 다른 지자체 사례 혹시 찾아보셨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텀블러 세트라던가 컵이라든지 이런 생활용품으로 하는 지자체들도 꽤 있고, 또 사업적으로 그냥 순천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해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때는 아예 지원금으로 나가는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다른 방안으로 해서, 태극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저희 국민운동 조직에서 주는 것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물론 하시겠지만 좀 다양하게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정책적으로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다른 부서랑도 고민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자치령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11페이지 그 협치 구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민간협치 관련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고, 그 내용에 관련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올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부분인데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원장님께서 집중해서 나아가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에 맞춰서 가겠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용역 전에 4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서 4개년을 이제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그런 내용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개년을 어떻게 우리가 충실하게 협치를 구현하면서 시민사회하고 여기 그 행정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시민 여러 가지 만족하는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 자료 나오면은 전체 제가 이제 의원님들께 그 자료 그 종합 자료를 배포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사업도 있지만 반성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8기도 있지만은 지금 총선 이후에 흐트러진 이 사회 통합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또 쏟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도 많이 있고 현안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도 좀 내적에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 주안점을 둬서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런 협치 기구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쪽에 주안을 둬 가지고 과제를 좀 도출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가주시고 저희 쪽에 이제 많은 것을 주문을 해주실 텐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매년 계획들 세부 계획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특히 상임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 드리고 논의하면서 협치 4개년 계획이 충실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잘 방향을 설정하셔서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진행 상황을 잘 공유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3페이지 보면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2019년 이후로 조직 운영 관련한 이제 용역을 지금 2024년도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네. 그 주요 가업 내용 중에 그 민선 8기에 저희가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네. 그 조직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좀 마련해 보려고 가업 내용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월부터 해서 8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다른 용역하고 좀 비교 분석을 했는데 네. 조금 2개월 정도는 여유분을 좀 가지고 올해 안에 한다는 예, 얘기네요. 예, 그러면은? 연말까지는 예,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연구 용역을 하는 주요 목적이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요즘에 환경 그 행정 환경 변화도 굉장히 좀 다변화가 되고 있고 네. 또 중앙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도 네. 정책과도 우리 시 정책을 좀 맞춰가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또 시하고 공공기관하고 또 업무의 어떤 그런 적절성 같은 것도 좀 분석을 해서 서로 역할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에 좀 담으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시기도 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용역에 잘 담으셔서 보다 나은 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조직도를 지금 제가 이렇게 쳐주 지금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우리 앱으로 주신 거 폰에 핸드폰 조직도 네, 말씀하십니까? 네. 예. 지금 이렇게 치면 또 안 되나요?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보다 좀 불편하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한번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정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매 결연을 지금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확대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매도시를 함에 있어서 네네. 물론 이제 겉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 시민들 자치단체 시민들이 왕래하는 걸 이제 보는데 네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쪽에서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 네네. 서로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네. 저희하고 뭐 인구적으로 뭐 경제 규모 이렇게 비슷한 도시하고 보통 이제 자매결을 추진하지만 네. 소규모 도시라도 여러 가지 좋은 시정의 시책들을 가지고 가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광역도부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는 그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이제 문화예술 관광이라든가 경제 교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이제 그 행정에서도 좀 배워야 할 좀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공무원들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출향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향을 여기 평택에 전국에 이제 팔도에 계신 분들이 사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 시도별로 한 군데씩은 하면서 서로 그쪽의 도시의 장점들을 배우고 또 인적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데 좀 역점을 두고 저희도 좀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민간 차원에서 교류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의의는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뜻한 바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더 뭐 이렇게 막 깊숙이 들어가긴 뭐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류 도시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했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었나,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12페이지 보면 범죄 안심 보호구역 가 있는데 지금 구역 지정시라 그러면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네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라고 그러는데요. 네.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6월경에 올해 6월달에 범죄 안심 보호구역을 지정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3월에서 5월새 이제 여러 가지 치안 관련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네. 범죄 취약 구역이라든가 범죄 안심 보호구역이 어디가 선정이 될지 이거를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입장이고 최종적으로 올해 협의가 이제 끝나면 네. 7월달에 부서 협의가 완전히 끝나면 아마 사업은 올 10월달부터 진행되는 거로 지금 프로세스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 일정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최종 의원님이 조례를 발표하시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하고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잘 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24페이지 보면 아까 스마트 레터링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스마트 레터링도 오시면 못 믿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도 보이스피싱이 뭐랄까 너무 과학적으로 막 다가오니까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대출 관계가 많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은행에서 먼저 대출한다 이러는 내용은 믿지 마십시오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도 우리는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홍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물론 우리가 홍보하고 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안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만이 인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에 예,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 전화가 있어요? 이제 끝날 때 네. 시에서 이제 홍보 멘트 같은 거 그런 거 넣게끔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다행이고요.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네, 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평택시 박물관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물관이 아마 올해 연말 정도에 아마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박물관 오픈하기 전에
네. 박물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그 우리 플랫폼을 올해 오픈을 한다고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요청이 이렇게 와갖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이고 오픈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또 완료를 해야 된다고 해갖고 올해 안에 저희가 이제 신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갖고서 하는 거라서 아직 설계도 안 끝났는데. 아니면은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박물관 팀에서 저희한테 그 신규 구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예산에 반영해갖고 올해 구축을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 알겠습니다. 시점은 이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안이 된 상황에서 너무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오해 소지가 오히려 있을 듯 싶어서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준공이 임박해 온다든가 이래서 홍보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조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1페이지 아까 최재원님 말씀하신 거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말벗 건강 문제 안부 전화 있잖아요. 예. 이게 26명만 있다는 게 어떻게 통계를 하고 읍면동에서도 네. 하고 있고요. 하고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근데 콜센터에서도 뭐가 달라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이렇게 저희도 이제 또 그런 여력이 돼서 여력이 돼서 예, 또 다른데 우리도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네. 다른 콜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음. 저희도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읍면동에서 명단 온 게 네. 이제 그 정도고요. 계속해서 또 이제 더 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확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중복 사업이 되고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고 그 여력을 다른 거 어떤 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읍면동에서도 학원 있는데 뭐 하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생각해 보시고 이 어르신들은 정말 이 전화 좋아해요. 오직하면 그 왜 홍보 차원에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하고도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해를 못하지만 그만큼 말할 것이 없고 외롭고 힘드니까 그 말을 다 들어주고 질문도 하고 이거를 막 10분, 20분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이시풍에서도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안부 전화하고 말벗만 한다는 것도 엄청 좋은 일이긴 하는데 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지금 34페이지 보면 비상벨 민원이 꽤 있어요. 네, 주로 이 비상벨 민원으로 인해서 사건이 된다든가 해결이 된 건수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많은 건수는 되어진 않고요. 이게 소소한 건수는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자세한 건수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거 보통 보면 오류라든가 네. 좀 이렇게 장난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비상발 민원 중에서 이렇게 심각한 민원으로 들어온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벨은 비상시만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공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이제 청소년들이라든가 장난에. 예 그런 쪽으로 예 그러면 그 43건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거는 그거를 예, 나중에 저희가 저한테 따로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분류하셔서 어떤 내용이었고 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키타 건이 같이 들어가서 있었는데요. 네네. 2023년도에 비상벨 민원으로 들어왔던 건 총 22건인데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예, 네네.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장난삼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비상벨이니까 눌렸다? 이거는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가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전자고지 도입에서 미수신자는 네, 다시 등기 우편을 발송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아예 우편으로 받겠다는 사람을 한번 요청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네, 예, 왜냐하면 예, 그것도 분류하랴 힘들고 네, 그러고도 분류를 좀 하면서 그럼 앞으로 전자고지 할 건지 OX를 해서 예, 확실하게 분류에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4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등록 단체가 677개고 자원봉사 수요자가 396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자원봉사처는 어디고 수요는 어디 있는지 예, 그거- 매칭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거 자료 전체 자료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라실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원 의원입니다. 총무과 4쪽 좀 여쭤보겠는데요. 직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에 이제 많은 직원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가장 많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 훈련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정확한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전에 제가 교육후생 팀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이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이제 그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규직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업무도 이제 바뀌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좀 교육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아하는, 아니면 선호하는 그런 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소양 교육 중에 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힐링을 하고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2022년도 하반기 자료를 보니까 공문서 쪽에 117명이 신청해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 이탁이 한 11명, 전화 외국어가 8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순에서는 직무와 관련돼서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전화 외국어 말고 뭐 화상 외국어 이런 거는 안 하나요? 예, 아직은 이제 화상 외국어는 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 수요를 한번 조사해보고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 훈련 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직장 동호회는 현재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매년 직장 동호회를 이제 신설하기도 하고 이제 활동이 저조한 거는 이제 좀 폐지하기도 하고 해서요. 올 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47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47개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은 건데. 예, 신규 직원들이 좀 활발하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동호회도 좀 잘 활성화될 수 있게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협치과 13쪽인데요. 그 자원봉사 현황 숫자가 조금 애매해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16만 867명이었고 남자가 7만 362명, 여자가 9만 505명이었는데 활동 연 인원을 보면 2023년 5월에 4만 1,965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12만 861명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실 인원도 2023년 5월에는 8,691명이었는데 2023년 12월 31일은 16,626명.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확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계과는 20쪽에 그 회계관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보험 가입이 2023년도에 882기지기에 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올해도 동일한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가입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882개씩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통근버스 임차 시범 운행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요번에 이제 입찰을 해서 그 설 다음 날부터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현재까지의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3개 노선 운행하던 거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 거리를 좀 축소하고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놔서 그리고 시간도 한 20분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나와도 도착하는 시간은 맞춰놔가지고 직원들의 호응도는 좋습니다. 효과가 좋다면 추후에 더 증차할 예정은 있으신 건가요? 예, 하나 정도 늘려야 되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20분 단축하는 건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 30쪽입니다. 현재 송출에서 2023년도 3월 19일 이후에 야간 운영을 하고 있죠.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나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성과는 좀 있습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한 4, 50분이 오고 계십니다. 송출 같은 경우는 송출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안출도 야간 운영하고 있나요? 예, 안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이제 2,492건 하고요. 안출이 1,463건, 송출이 1,267건으로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보면 6급 공무원 팀장급으로 민원 상담 콜센터 현장 체험을 실시를 하셨지요? 예. 예. 2023년도 하반기에 5급 공무원으로 현장 체험을 하기로 했는데 6급으로 진행이 된 거죠? 5급은 마쳤고요. 5급은 6급도 예, 6급을 또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뭐 7급이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6급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6급 마무리 되면은 이제 또 계획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2023년도 10월하고 11월에 실시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예, 일부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6급이 다 마무리가 되면 뭐 7급도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 36쪽에 종합관제소 36쪽에 저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자우편 고지를 통해서 스마트 전자고지를 통해서 얻는 기대 효과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카카오톡과 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준이 좀 어떤 건지 좀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제가 알기에는 우선 이 서비스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먼저 이제 발송이 되게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먼저 발송이 되게 되면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낼 수 있는 쪽에 이제 그런 화면하고 같이 연결이 이제 되게끔 돼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이 시스템 자체는 카카오톡하고 카카오페이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렇게 하게끔 이제 현재 설계가 되어 이제 있고요.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문자 메시지인 NMS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그 화면에 대해서 이제 받아보고 거기에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하고 그다음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등교편 고지서로 이제 발송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차 발송은 예. 카카오톡으로 발신을 하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하고 예. 그게 안 됐을 때는 2차로 그 문자로 NMS를 보내서 수납을 하는 방식.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 안 되면 3차로 이제 등기부편을 다시 또, 예, 보내는 등기부편입니다. 방식으로 네.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비용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 인력 운영이나 이런 행정 운영에 관해서도 행정 인력 운영에 관해서도 좀 어떤가요? 저희가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도 이제 그 천안시청에 가서 이제 동남구청에 가서 그런 내용을 이제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 효과는 이제 그 어떤 등기우편 고지 발송하는 우편에 대한 어떤 비용 절감은 좀 적지만 한 번 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가 전달이 되는 게 문자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과태료에 대해서 이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반복적으로 걸렸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효과는 상당히 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았었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수납에 대한 효과도 좀 더 있나요? 수납에 대한 효과는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도입에 대한 것들만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수납에 대한 건 저희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관련된 그 데이터들도 올 네. 연말에는 같이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알겠습니다. 최종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바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국과장님, 평택시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추진해 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김영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용역인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과거 대처가 아니라 미래 대비를 할 수 있는 용역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의 의견을 담아서 개선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평택이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서 행정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의 혁신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기는 연구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올해 저도 우연하게 보았습니다만 올해 1월 말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본인들 직능의 공무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문으로 각 시도에 내리면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 팀장들을 복지직으로 이제 임명하는 것에 대한 권고를 이제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처의 각 중앙 부처의 의견도 다 반영을 좀 하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화두를 좀 꺼냈고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8페이지에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주셨지만 자치협치과에 보면 신규 자매 결연 추진 이제 각 도마다 이제 광역 도마다 1개 정도의 기초단체와 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까지의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시민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시장님의 인맥에 이게 그 좌지우지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의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국외 자매결연도 우리 반도체 중심의 아니면 농업 중심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해외 결연 맺는 것도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어떤 친선관계가 있는 분의 소개와 이런 것들이 뭐 현장에 가서 보시고 답방하시고 이러면서 자매결연으로 맺어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국외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 나라의 특정한 어떤 현안이 있어서 갔다기보다도 어떤 분의 초청과 이런 답방 형식의 이 진행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것이 자매결연까지 가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예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님의 친소관계가 아니라 정말 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것 중에 여기 담겨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저희 지역구 문제라 좀 말씀을 드리면 비전 1동과 통곡동의 경계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제 현장에서 조사를 충분히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 주셨지만 의견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제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주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겪지 않으면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상황은 약간 소요사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단순히 어떤 그 명분이 생겼다라고 해서 행정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충분히 좀 공론화 과정을 겪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셨던 우려 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이제 일시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4월 이후에 간담회에다가 공청회 또 여론조사 좀 보완해서 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의 시범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주민자치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등을 하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도 주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매년 주민자치회 읍면동별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성과 이제 공유를 연말에 같이들 하고 이제 일선에서는 읍면동별로 그 과정을 좀 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 20여 구의 읍면동이 다 지역 사정이 다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가 진행하는 방식들이 좀 약간 좀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르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20여 구 읍면동이 공통된 정말 좋은 우수 사업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주민자치회가 올해 이제 그 17개 내년에 25개 전면 시범 전환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그 여러 가지 제약적인 그 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완전히 전환되면 요거 시스템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럴 부분들은 안 되고 25개 읍면동별로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 평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수준에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좀 불만인 상황이 평가를 하는데 이게 모바일로 평가를 하는 과정들이 있는가 봅니다. 근데 이 모바일 평가가 주민자치회 멤버들이 많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멤버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투표를 하는 거죠. 우리 동이 제일 잘했어라고 이제 클릭하면 이제 점수가 좀 높아져서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동네가 우수한 거 아니냐. 이거를 우리 작게 하는 소규모로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우리로서는 우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설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 의구심도 좀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100% 이것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의견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주민참여 예산 관련돼서는 지난 예산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그리고 민원 해결을 우회해서 예산을 민원 사항을 우회해서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지 말자라는 좀 두 가지 꼭지로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페이지에 그 협치 ESG 목표 기반 협치 정책 모델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님도 약간 협치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리고 공무원분들과도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가야 될 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ESG를 기반으로 한 거 용역보고회 때 이제 ESG의 내용을 많이 줄이고자 한 노력들이 좀 보여서 그 자리에서는 용역보고회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그 연구를 하시는 그 사회학 교수님들의 이 트렌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2013년, 15년경에 협치라는 것이 유럽에서 들어와서 쫙 그 관련돼서 연구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 쭉 자리를 잡았고요. 그 연구를 했던 분들이 이제 ESG라는 새로운 이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쭉 연구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역량, 사회적 공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트렌드가 생기는 거죠. ESG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협치라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비슷한 분야이기 때문에 하는데 시민분들이 보기엔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담아줄 것이야라는 것이 협치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이 툴들이나 이 과정들을 어떻게 더 효율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개념이 되게 잘 모르겠는 협치와 ESG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옥상옥을 만드는 상황으로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치위원회가 협치를 하는 협치위원회가 물론 이제 주도하시는 게 맞죠.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근데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뭐 과장님도 충분히 의견 들으시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소 불편하고 해서 가야 될 길이긴 한데 이게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협치를 좀 방향성을 좀 잡아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최종구 의원님 뭐 협치에 뭐 너무 관심 많으셔서 용역 과정에서도 보아하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우려한 부분들 그 ESG 부분이나 생소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개념 정립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4개년 계획에 제가 담아내서 충분히 전략 과제로 또 세부 과제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저희가 협치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증진이 있는데요. 이제 범죄안심도시구역 사업은 추진해 주시다고 말씀을 주셨고, 네, 자율방범대 사무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개 지대가 지금 좀 사무실이 붕 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말씀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예산이 현재 3억 8천이에요. 30개 지대에 분기별로 최대 180만 원씩 나가고 그리고 차량 지원비가 올해가 4대에서 1억 2천 이제 포함해서 3억 8천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물론 이제 법이나 조례상에는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이 뭐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지대별로 그런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 그 사무실 없는 곳 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게 있는 곳을 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 드려서 연차별로 차근차근 예산에 담아내야 돼. 좀 저희가 급격하게 예산을 담으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사무실 문제는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들이 어쨌거나 모여서 이제 현장에서 순찰을 돌아주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실이라는 게 어떻게 그냥 뭐 어디 집합 장소를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무실 근거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조직이 이제 더 많이 조직화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 측과 이제 동별 단체들 간에 이 자율방범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제 법의 조례도 바뀌고 이제 사기법이 바뀌어서 자율방범대를 경찰은 경찰의 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경찰 공무원분들이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하는 것에 그 어디를 순찰하는 것에 업무 중심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동별 단체에서는 우리 동분들이 우리 동네를 순찰해야지 무슨 말이야라는 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좀 이 혼돈이 좀 있으신 상황인 것 같고 이것들 좀 정리를 하면 좀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러신 것 다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와 시하고 3자가 다 협의를 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육청소년과인데요. 자기주도 학습 캠프 예산 세우셔서 감사하고요.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체험교육센터의 역할이 조금 변화하는 것이 있나요? 창의센터장님 새로 되시고 교육청에서도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창의체험센터의 역할이 좀 변화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뭐 큰 틀에서 변화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기존에는 창의체험센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청을 좀 지원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교육청과의 좀 업무 경계를 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나갈 부분,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교육청에서 이제 전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손대지 못했던 어떤 공교육 사각지대 쪽, 뭐 이제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초등학생의 인성, 중학생의 이제 진로, 그다음에 고등학생의 진학이라는 저희가 그런 트렌드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의원님들도 우려하시지만 시에서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창의체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신청도 학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주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면 개정을 해서 창의체험센터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청 자체를 읍면동이나 저희 창의센터에서 직접 받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교육청하고 이제 단절처럼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단절은 아니고 모든 업무는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올해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을비영터 예산 꼭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말씀 지난번에 답변 주시기로는 이제 경기도 사업이 좀 일정 진행이 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 답변 들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게 이분들께 소홀하지 않게 시줄 날줄이 잘 엮여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꼭 써주십시오. 예, 참고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교육청 공모 사업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모 사업 안에서도 작지만 섹터 하나를 지금 따로 담아서 이제 그분들을 한번 흡수하는 것을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지원청에서 공모 사업이 진행이 이제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별도의 좀 섹터를 담아서 최대한 담아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고 그쪽에서 다 이제 수용이 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마지막 추경이던 그 전 추경 이제 기회가 있으면
바로 담아가지고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이 하반기에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뭐 만약에 그 저희가 당초 우려한 대로 만약에 9월 추경으로 간다고 쳐도 사업 시기적으로는 좀 일치되지 않도록 좀 기간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게 회계과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청봉 레포츠 공원 감리 업체 자격 요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그 감리 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하는데 이제 그 적격 심사 기준에 그게 이제 그 검토가 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왔던 거라 그거를 내리게 됐고 다시 이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 업체가 선정이 되진 네. 않은 상황. 네, 그건 이제 뭐 개찰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검토한 결과 다시 검토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특정 업체를 두고 조건을 맞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그 박물관 홈페이지 말씀 주셨는데요. 202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박물관 팀에서 박물관 개전 이전에 추진을 해서 이제 뭐 진행 사항도 제공을 하고 뭐 모여졌던 뭐 기증 물품들도 홍보도 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잡은 게 1,200 잡았습니다. 1,200만 원이요. 기본적인 사항만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작년 말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태워져 있었던 거죠?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 그 총괄 그 유지보수 그 안에 풀비에서 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풀비에는 그러면은 박물관 홈페이지 신규 구축 사업이 포함돼서 매년 있었던 유지보수 비용보다 조금 업돼서 설정이 된 거였나요? 아니면은 매년 설정된 그 책정되는 만큼의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기가 돼서 1,200만 원을 빼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희 그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한 3억 한 6천 정도 그렇군요.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제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도 있고 뭐 디자인 개선하는 다른 홈페이지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 담당 과장님이셨던 분이 여기 계셔서 여쭤볼까 싶긴 한데요. 이게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럼 짧게 조직도액 다 까셨습니까? 다 까셨어요? 의원님들 안 까셨죠? 까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액. 안 돼요? 저 돼요. 조직도액 전에 쓰던 거 언제 저희가 만들었죠? 10년 됐나요? 굉장히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게 또 새로 만들어진 조직도 앱이 익숙해지면 또 이게 편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지금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엉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 조직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단은 저희가 기존 조직도 앱은 집행부나 이렇게 전화를 서로 주고받을 때 팝업으로 떴어요. 그게 뭐 통신사에 문제가 있고 뭐 해서 뭐 어쩌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이 전화가 도대체 누구에게 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처음에 클릭했을 때 로딩 걸리는 시간이 또 그 차이가 또 생기고요. 방식이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전에 거는 다운돼서 내 휴대폰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무선으로 계속 와야 되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딩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직관적으로 그냥 눌렀을 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룹 연락만 관리해서도 내 그룹으로 관리하는 것도 내가 이거 순서도 못 정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 그룹 들어가서 제가 의뢰를 그룹으로 해놨는데 그룹 설정을 해놨는데 이들 중에 순서 정리가 안 돼. 예?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가나다도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순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년도 더 된 앱에서 물론 사연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새로 바뀌었는데 더 불편해. 기능이 팝업이 안 뜨는 건 그렇다고 칩시다. 도대체 내가 즐겨찾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걸 지금 쓰라고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자체가 놀랍다는 거죠.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요거는 예산은 들어간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네. 저희 통신망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작년 말에 K라는 업체에서 이제 선정이 돼 갖고 네. 그 업체에서 이제 무상으로 이제 서비스로 해주는. 구축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국장님, 저희 3천여 공직자분들이 쓰는 앱이 지금 조직들 이 안에 개인정보부터 다 들어가 있고 서로 간에 매일 열어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여는 앱이에요. 근데 이거를 서비스로 받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아주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관적으로 쓰기에 편리하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나아진 게 없고 좋은 게 없는데 저희가 편리성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국장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감당하면서 써야 되는 건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수도 평택을 얘기하는데 이 조직도 앱을 서비스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쓰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부시장님이나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나 사진이 화素굉장히 좋습니다. 예? 근데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 화素한번 보세요. 사진이 다 퍼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제가 사진을 등록할 수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얼굴이 퍼집니다. 부시장님부터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정보통신과 소통보관 아주 선명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떤 기준이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그 점은요 저희가 네. 이제 검토를 지금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고 아니 이게 카테고리 자체가 형성돼 있는 그게 개선이 되기가 저희가 요거를 지금 교체를 한 거는요 제일 큰 목적은 기존의 그 조직도 앱은 인사 이동 등이 있으면 직원들이 이제 변동이 생기잖아요. 변동이 몇백 명씩 생기면은 저희 담당자가 일일이 한 명씩 다 들어가 수작업으로 직원 변동사항을 다 저장을 이렇게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 거는 이제 저희 그 세월 시스템에 조직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동을 시켜 갖고서 인사 이동이 뭐 변동사항이 생기면은 사진부터 그 뭐 직원 정보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갱신되게끔 이걸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은 이제 좀 소홀함이 좀 지금 있습니다. 세울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사진은 흐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아마 등록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2024년도에 평택시에 그게 이 정도가 가만히 안 돼서 조직도 앱을 쓰라고 지금 배포를 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2024년도에 반도체 수도 평택에서. 이 부분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씁니까 이거?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6쪽입니다. 자료 2개만 요구할게요. 중대산업재해 지금 저희 이 부분이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고 화두가 됐는데 평택시 전체 산하기관부터 해서 중대재해법에 적용되어지는 대표자가 누군지 전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 부서부터 해서. 누구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단이나 이런 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산하기관들. 네. 그러니까 전체 부서든 뭐든 다 해서 정리해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그 자율방범대 순차 차량이 이제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된 그 곳과 지급해야 될 곳 그리고 지급할 계획 세워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청소년 과장님은 그 자료 다 정리해 주시고 2024년 예정까지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회계과장님께 주신 통근버스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과장님 국장님 직접 챙겨서 예산 반영 여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 주십시오. 다 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